안녕하세요. 하자하자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1000만원 호구 2편입니다. 그 후배랑 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모자란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화장실하고 전기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센트하고 전등 부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덧방 시공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덧방이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계약할 때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화장실 리모델링이요 하고 왔을 때는 다 모든 걸 철거를 하고 다 바꾸는 건 줄 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오지만 이제 아는 사람들은 덧방을 또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계약이나 내역이 이런 게 올 철거를 하고서 하는 줄 알고 했는데 그쵸. 다 덧방을 한다. 그 예, 얘기죠. 거기서 또 맹점이 있기 인테리어 계약서라는 게 이제 건축 계약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세부 품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무조건 세부 품목이 나오는데 그렇지. 인테리어 계약서는 뭐 세부 품목을 주는 계약서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시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을 많이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뭐 300이면 끝나는 걸로 600 잡아놓고 이제 덧방 신고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덧방 신고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장실 하는데 600을 한다고? 500에서 끝나고 500을 끝나고. 다 철거하고 하면 방수도 하고 하면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사실 그렇게 되면 방수도 빠지고 철거 비용도 폐기물 비용 다 빠지는 그렇지. 거거든요. 맞지.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덧방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나쁜 건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좀 나중 가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렇지. 딱 현장 와가지고 왜 다 철거 안 하고 왜 그냥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나 본데 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다 포함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벽체도 덧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벽도 덧방. 야, 그러면 벽체 덧방하면 문틀이랑 이게 안 맞을 텐데? 근데 문틀보다 문틀보다 튀어나올 거 아니야? 문 대부분 틀에 이렇게 틀이 대부분 그 가래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틀이 있고 이제 네. 본틀이 있는데 네. 본틀에서 이제 본틀보다 그 기존 거는 한 몇 미리 예. 차이 안 났는데 비드 그게 비드를 한다. 예. 그럼 튀어나오는데 타일이 좀 튀어나오는 예. 것 같은데? 본틀보다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아무래도 그치. 저희가 마감을 할 때 살짝만 해가지고 실리콘 발라놓는 거니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아도 조금 예. 튀어나오거든 그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비드 한 12mm 9m 써가지고 막고 조금 튀어나오면 대충 이제 실리콘 이제 해가지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마감을 짓죠. 근데 벽은 덧방은 별론데.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긴 하죠.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화장실 타일을 새로 하게 되는데 내역서에서 막 500만, 600만 원 그 견적이 나온다 그러면 철거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철거 비용,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 그렇게 해서 하면 한 500, 600까지도 안 나올 거는 같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일식으로 그 계약을 하다 보니 덧방을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얘기를 안 하고 덧방을 하고 그다음에 다 그냥 이렇게 한다. 원래 그럼 이 가격이다. 그냥 진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덧방이라는 게 뭐냐? 그냥 기존에 있는 타일에다 위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바닥은 그냥 덧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는 같아요. 벽 타일은 아무래도 그 떠붙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 되면 뭐 이렇게 탈락되는 부분도 있어요. 기존 게 만약에 튼튼하지가 않다 그러면 덧방을 치면 그 덧방까지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덧방을 하게 되면 우리 화장실 문틀 아까 얘기 나오는데 비드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튀어나오면 실리콘으로 이제 마감을 한다는데 이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되게 보기가 싫습니다. 틀보다 타일이 더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알루미늄 비드라든지 비드가 이제 쫄대 비슷한 거예요. 그냥 재질이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안 튀어나오면 그냥 실리콘 마감으로 해서 옆에 타일 옆면이 안 보이게 그냥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계약은 500만 원, 600만 원이라면 타일 철거 비용과 폐기물 처리비 들어가 있어야 그 내역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덧방만 해버리면 나머지 그 50%는 업자에게 수익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기 종류죠. 도기가 이제 저희가 유명한 게 뭐 계림, 대림, 동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제 저쪽 외국 거 하면 요즘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요즘 거가 좀 유명한데 이제 스펙을 안 정해놓은 거죠. 처음에. 그치. 네, 스펙 안 정해놓고 시도했다가 나중에서 뭐 수림 정도면 괜찮은데 되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제 변기를 앉혀놓는 거죠. 그치. 동네에서 그냥 그렇죠. 예. 동네에서
원래는 뭐 독이 하면 막 2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30만 원 하는 것도 많은데 그치, 뭐 한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한 7만 원짜리 이렇게 앉혀놓고. 아, 7만 원짜리 맞아. 네. 제일 싼 거 7만 원짜리. 근데 그 이제 일반인들은 솔직히 그 독일의 그 브랜드까지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확인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때 가서는 원래 이게 원래 거다. 원래 그거 하려고 했던 네, 거야. 그리고 처음에 우리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치, 그건 덤탱이다 진짜. 그래서 전부를 씌우고 화장실 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화장실 도기, 액세서리죠. 뭐 변기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제 유명한 제품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림 제품도 있고 IS 동서 거 보통 많이 쓰거든요. 완전 소기업에서 만드는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변기들이 한 16, 7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작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거나 사이즈도 아마 좀 속이는 것 같더라고요. 큰 대형이 있는데 소형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10몇만 원짜리가 7, 8만 원짜리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가 어머니 집인데 저도 어머니가 그냥 교체를 했는데 전기값이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동네에서 하는 정말 싼 제품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다는 거죠. 변경을 50만 원 써놓고 17만 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10만 원짜리 이하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 놓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기인데 전기는 뭐냐? 이제 대부분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냉장고 위치라든가 그런 것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냉장고 위치를 바꾸게 되면 이게 당연스럽게 이제 콘센트 위치도 바뀌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주방을 처음 만들 때 여기 이제 밥솥 할 거예요. 여기 뭐 커피포트 놓을 거예요. 하면 그 정도 주변에 콘센트를 놔주는 게 그게 인테리어를 하는 목적인데 그런 내용을 이제 상담한테 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공사가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콘센트가 추가돼야 될 것 같다. 그 비용을 받는 거죠. 아, 뭐 해봤는데 별것도 없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벽이 저번이랑 약간 연계되는데 그 벽이 섞어보더라면 벽이 없는 건데 그치. 이제 진짜 고조 벽일 때는 이걸 까고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까야 되지. 그럼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발생되죠. 그럼 이게 뭐 하나당 이제 처음에는 뭐 10만 원 했다가 이게 두세 건 되면 그게 30만 원 되는 거고. 네, 그것도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전등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전등은 대부분 뭐 엄청 복잡한 거 아닌 이상 선 하나 더 당겨가지고 켜주고 스위치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치. 천정에서 그냥 데리고 가면 하나 네. 따갖고 데리고 가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되면 전기 비용은 거의 차이 많이 안 나니까 그치. 첫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 비용을 도모비만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자재비만 넣고 해야 되는데 그걸 늘리는 거죠. 그래도 소비자분들한테 그렇게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소비자들은 잘 전기는 잘 이해 이제 못하지. 벙찌니까 일반 사람도 참.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전기에서도 그만. 전기 내용이죠. 두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방 있잖아요. 주방을 리모델링을 하면 콘센트가 좀 추가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주인이 추가를 좀 해달라. 그 면이 이제 콘크리트 면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하는 까대기라는 걸 해야 돼요. 이제 이라고 하죠. 공식 명칭 할석인데 콘센트 박스를 집어넣고 타일을 붙이고 그 다음 이제 커버를 씌우거든요. 이제 콘센트 박스를 할석을 해야 되고요. 전기선이 이제 쭉 가야 되잖아요. 연장선. 그러니까 조금 할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미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이 할석 부분들을 돈을 많이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인 거죠. 전기공이 아니라 그 할석공으로 해서 다시 추가로 돈을 받는다.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정에 우리가 등을 하는데 등을 뭐 추가를 우리 할로겐 등 있죠.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추가로 해서 자재비만 받아도 되거든요. 인건비를 더 추가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공사에서는. 다음 영상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한 건데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천장을 다 뜯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덧방? 그것도 이제 덕방 내지 않으면 그냥 살리는 거죠. 야, 근데 그거 진짜 그거는 돈이 업자한테는 진짜 돈이 되겠다. 무조건 되는 거죠. 안 뜯고 그냥 하면은. 예. 안 뜯고 그냥 해버리면 사실 그 뜯고 다시 하는 그 그치. 비용이 어마어마한 건데 일단 철거비 안 들어가지. 폐기물비 안 들어가지.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틀 작업 이제 하지 작업 하는데 돈 한 개도 안 들어가지. 그냥 석고보드비만 다 들어가. 야, 그거는 엄청나다 돈이. 크다 진짜. 예, 이것도 엄청 커요. 그 돈 크다. 야, 그거는 진짜 크다. 근데 소비자는 모르죠. 솔직히 중요한 모르지. 순간에 방문하지 않고 그렇지. 그냥 석고보드 해놓고 다 했다고. 빨리 했네 그냥. 이 내용은 그 거실이나 안방에 천정이 있잖아요. 이건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철거를 이렇게 가보지를 않으면 몰라요. 현장에 뭐냐면 현장을 다 뜯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냥 그 위에다가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그냥 석고보드만 그것도 한 장만 치겠죠. 보통 두 장을 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이득 보는 게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폐기물비, 철거비 가 있지만은 하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 작업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석고보드 그 원피도 안 들어가죠. 원피만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해서 1시간이면 끝나요. 거실만 봤을 때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기존에 있는 걸 써먹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찬정틀을 왜 다시 해야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구조틀이 목재예요. 근데 목재가 시간이 지나면 습을 먹기 때문에 이게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틀을 다시 하고 새로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그냥 표피만 그 석고보드 한 겹만 시공을 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꼭 넣으시고 시공할 때도 그 철거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들은 내용이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단 말이죠. 처지면 보기도 싫고 그러면 이제 도배지도 울고 엄청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3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화장실 타일 전체를 철거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덧방을 하는 건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벽은 덧방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두 번째 이제 도기는 맡기지 마시고요. 인터넷 보면 종류가 많이 있어요. 검색을 하셔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제 검색해 보시면 간단하면 충분히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맡기지 마시고 선택을 직접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인데 전기 콘센트나 전등은 뭐 추가로 하시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기존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기 전에 차라리 그냥 서비스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부분이죠. 천정을 철거를 안 하고 그냥 한다.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계약하시기 전에 짚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현장 작업을 할 때 철거되는지 뭐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3가지 이렇게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점도 있었고 오늘 영상도 그 리모델링 아파트나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